도대체 이 버릇을 어떻게 고쳐줘야 속이 시원할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KF21 보라매의 아픈 손가락, 인도네시아가 또 배째라는 식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도네시아가 국제적 지위와 주체성을 갖춘 한 나라인지 아니면 그저 사기꾼 집단에 불과한지 헷갈릴 지경인데요. 지난 5월 인도네시아는 6월 말까지 KF21 분담금 납부 계획을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보라는 표현이 거슬리긴 하지만 산토 다르모스마르토 인도네시아 외교부 동아시아 태평양 국장이 직접 코로나19로 인해 분담금 마련이 어렵다고 핑계를 댄 만큼 그러려니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대신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은 이번이야말로 결단을 내릴 때라는 마음가짐으로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장을 주축으로 인도네시아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과 구체적인 분담금 납부 계획을 협의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실무진을 중심으로 협상단을 꾸려야 했던 건 두말할 것도 없는데요. 그런데 웬걸 대한민국이 또 한번 얼얼하게 뒤통수를 맞을지는 예상조차 못했습니다. 터무니없는 납부 일정을 제시할 거라고 생각했던 인도네시아가 아예 한술 더 떠 납부 계획 통보조차 하지 않은 건데요. 이따위 해프닝이 국가와 국가 간의 거래, 그것도 심지어 군사협력 관계에 직결된 무기체계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습니다. 국내 일각에서도 도대체 왜 진상 중의 진상인 인도네시아를 내치지 않느냐, 원성의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말은 KF21 개발 관계자들이 하고 싶은 말일 겁니다. 그들이야말로 정말 마음 같았으면 이미 벌써 12번도 넘게 인도네시아를 내치고 싶었을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왜 대한민국과 KF21이 미워도 다시 한번 인도네시아를 안고 가려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이름만 들어도 지겹다는 생각부터 들지만 사실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의 방산협력 역사는 생각보다 오래되었습니다. 대한민국과 인니의 공식적 수교는 1973년이 되어서야 체결되었지만 경제교류는 이미 1960년대부터 시작되어 왔는데요. 1970, 80년대에 이르러서는 삼성과 대우 등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들이 인니에 진출하면서 정치, 사회, 경제 등 측면에서 친한적 기조를 형성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특히 군사 분야에서는 오래전부터 인니가 대한민국의 잠수함, 해군함정, 항공기 등을 도입하면서 긴밀한 군사적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일례로 굵직한 사례들만 살펴봐도 인니는 대한민국에서 KT-원흥비 B형 17대를 도입해 지금까지 기본훈련기로 운용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니는 최초로 T-50I 22대를 완제품으로 도입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또 해군 쪽에서는 대한민국 대우조선해양과 인니 PTPAL의 합작으로 장보고급 잠수함을 수중배 수량 기준 1580톤 규모로 개량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인니는 주요 수출 품목에 군수장비가 포함될 정도로 군사 분야에서만큼은 상당히 중요한 파트너였는데요. 대한민국이 KF21 개발 사업에 인니를 끌어들인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지금에 와서야 대한민국 군사기술력의 상징과도 같은 KF21 보라매지만 정작 개발 사업 초기만 하더라도 반발이 작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대한민국이 그만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었는데요. 그도 그럴 게 당시 초음속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는 데 성공한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 그리고 유럽 컨소시엄 정도뿐이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서 KF21 소유를 최초로 결정한 게 2002년임을 고려하면 초음속 전투기는 강대국들이나 만들 수 있는 별천지무기였는데요. 그러느니 차라리 이미 검증된 외산 전투기를 수입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KF21 개발이 완료될 때쯤이면 이미 6세대 전투기가 보편화되어 있을 것이라며 때늦은 국산 전투기가 수출 시장에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예산 낭비가 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물론 막상 지금에 와서는 얼토당토하는 헛소리에 불과하지만 KF21 CJ 1호기가 초도 비행을 성공적으로 끝마친 순간까지도 해당 주장은 적지 않은 파급력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KF21 개발진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선택한 게 바로 인니와의 공동개발인데요. 인니가 개발 비용 20%, 하나 약 1조 7천억 원을 납부하는 대신 KF21 50대를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대한민국은 예산이 부족하지도 않았고 기술력도 충분했습니다. 오직 위험분산이라는 명목으로 인니에게 공동개발을 제안한 건데요. 실제로 인니는 개발금의 극히 일부분을 부담할 뿐 기술적인 기여도는 단 1%도 없습니다.
당연히 현지 50대 양산을 제외하고 대한민국이 지어야 할 의무도 없는데요. 그러나 이건 결국 KF-21 개발 과정에서 내린 최악의 선택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뭘 잘못 집어먹었는지 인니는 마치 자신들이 KF-21 개발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며 자국 여론을 선동했고, 그것도 모자라 대한민국이 수십 년간 쌓아온 전투기 개발 기술을 100% 이전하라며 억지를 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 마음대로 KF-21 양산형을 개량하고 수출할 수 있는 권한까지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쯤이면 날강도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억지 떼쓰기입니다. 이게 먹힐 거라고 생각한다는 게 신기할 지경인데요. 인니는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빌미로 KF-21 시제 6호기의 초도 비행이 끝난 지금까지도 분담금을 미납 중입니다. 2023년 7월 현재 인도네시아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여전히 8천억 원 이상 남아있는데요. 이마저도 2021년 재협상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1천억 원의 금액을 제외해준 금액입니다. 2021년 인니는 정상회담에서 KF-21 CJ1호기 출고식에 참석했으며 같은 해 4월에는 KF-21 개발을 끝까지 완주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실제로 동년 8월에는 KF-21 프로그램 복귀를 선언하고 코로나19 핑계를 대며 남은 분담금의 30%를 석유, 천연가스, 고무 등의 현물 70%를 현금으로 납부하겠다며 재협상을 벌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상황이었지만 어차피 인니가 빠진다고 해도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거니와 당장 한두 푼의 예산이 부족한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인니가 제시한 조건을 모두 수용해줬는데요. 여기에는 지금까지 인니와 맺어왔던 또 장기적으로 인니와 형성해갈 군사적 동맹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도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의의 대가는 배신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관광 수입이 부족해지면서 8천억 원을 납부하지 못하겠다던 인니는 지난 2021년 팬데믹 사태가 한창일 때 프랑스에서 라팔 42대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라팔 본체어 부품, 부자재, 시뮬레이션을 연 계약 등을 모두 포함한 이 계약은 추정 규모만 무려 81억 달러, 하나 약 10조 2천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단돈 8천억 원이 없다며 온갖 추잡한 짓을 벌이고 있으면서 KF-21보다 한참이나 성능이 떨어지는 라팔을 구매하는데 분담금의 무려 12.7배가 넘는 금액을 사용한 셈인데요. 여기까지만 해도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지만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난 6월 초 현지 매체가 보도한 국방부의 성명에 의하면 인니는 라팔을 위한 기종훈련의 목적으로 카타르에서 중고 미라주 2005 12대를 7억 9,300만 달러, 하나 약 1조 원에 인수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인니 공군은 이미 재무부를 통해 예산 지원까지 받은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라팔의 개발사인 프랑스 다소가 만든 미라주 2000은 자주 F-16과 비견될 만큼 준수한 전투기지만 1980년대 실전 배치를 시작해 총 수출 물량이 286대에 불과한 구식 전투기입니다. 이로 인해 지금도 프랑스를 비롯해 인도, UAE, 대만, 그리스, 이집트, 페루 등에서 현역으로 운용하고 있지만 대부분 부품난과 절망적인 유지비 때문에 폐역을 준비 중인데요. 이런 고물딱지를 1조 원이나 주고 도입한다는 건 도무지 정상적인 상식 수준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2024년 인도네시아 대선 출마를 예고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이 선거에 필요한 비자금을 비축할 속셈으로 라팔, 미라주를 개발한 프랑스 다소와 뒷거래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프라보어가 인니 내부에서 KF-21 사업에 관련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추측인데요. 그러나 이는 결국 제 살파먹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인니 입장에서 생각하면 대한민국에 분담금을 내지 않으면서 땡깡을 부릴수록 얻어가는 게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잘하면 분담금이 감면될 수도 있고 운이 좋으면 KF-21 핵심 기술 한두 개쯤은 거저먹을 수 있으리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결국 시간을 오래 끌수록 국제무대에서 신뢰를 잃고 있는 건 인도네시아입니다. 이를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바로 프랑스입니다. 일찍이 민간방위 산업 대부분을 국유화하는 데 성공한 프랑스는 정부가 무기체계의 연구, 개발부터 개량, 생산 등 모든 분야를 통솔하는 방산강국입니다. 군사 관계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프랑스가 유럽연합 내 유일하게 방산물자를 미국에 의지하지 않고 생산할 수 있는 나라로 꼽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프랑스가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악명이 높은 건 특유의 더티 플레이 때문인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일례로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유럽에서 쓸 수 있는 전투기 하나 만들어 보자면서 영국, 독일 등을 끌어들여 유럽 컨소시엄을 구성해놓고 정작 각국의 전투기 개발 기술만 쏙 빼먹고 내뺀 게 다름 아닌 프랑스인데요. 그렇게 유럽 컨소시엄이 개발한 전투기가 개발 기간 연장, 양산 수량 부족으로 유지보수 비용이 천정부지로 상승한 유로파이터 타이푼이고 프랑스가 훔친 기술로 개발한 게 라팔입니다. 이외에도 최근에는 독일과 4세대 전차 개발 사업을 벌이다가 또 유로파이터 타이푼 사례처럼 내빼버렸고 중동이나 대만 등의 무기 가격을 후려쳐서 바가지 씌운 사례는 일일이 셀 수도 없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런 프랑스마저도 인니의 폐악질을 보면서 현찰 거래에 응하지 않을 시 라팔을 인도하지 않겠다며 매우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자강두천이 따로 없는데요. 인니가 되지도 않는 갑질을 부릴수록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는 점점 곤두박질치고 말 것입니다. 사실 진짜 문제는 분담금 미납의 영향이 대한민국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8천억 원이라는 게 국가 단위에서는 그다지 큰 예산이 아니지만 자칫하면 기껏 단축한 KF21 양산 일정의 사업 타당성 조사를 방해할 수 있는 단위이기는 합니다. 시스템상 회계연도 90일 이전인 8월 초까지는 예산안을 제출해야 양산에 돌입할 수 있는데 인니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서류 작업이 불가피하게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인니를 헤쳐버리고 폴란드를 끌어들이고 싶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인도네시아는 현재 가장 중요한 광물로 주목받고 있는 니켈의 주요 생산국 중 하나입니다. 만약 8천억 원 때문에 인니와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장기적으로 경제적인 악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데요. 만약 일각의 주장대로 서류상의 문제 때문에 KF21 양산이 늦춰질 수밖에 없다면 인니를 포용하고 끝까지 안고 가느냐, 그게 아니라면 썩은 뿌리를 잘라내고 새싹을 틔우느냐는 결국 대한민국의 선택으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 되었든 행동에 옮겨야 한다는 건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